6일에 이르는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차량이나 열차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곳곳에서 지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라지나 한과 등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명절 선물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의 일일 이용객이 3만 4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복합 쇼핑몰 등 수송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일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기차역과 터미널은 귀경객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고속도로는 설 당일 전후로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통정보 잘 확인하셔서 편안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연휴 전날 풍경을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양손에는 선물이, 가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내리면서 딱 이제 아빠가 데리러 와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한 6개월 만에 보나요? 터미널에는 정성과 사랑을 가득 실은 버스가 속속 도착합니다. 떡국을 제일 먹고 싶고 뭐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세뱃돈 많이 주세요. 서울에서 땅끝마을까지 긴 여정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여행의 고단함도 잊게 됩니다. 엄마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요. 서울에서 엄마 생각이 나서 샀습니다. 엄마가 소고기 준비해놨다고 해서 육회 먹을 게 좀 기대가 되네요. 여객선 터미널도 귀성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엄마들 자식들 온다고 바리바리 음식에서 준뒤 그냥 하루만 있다 가면 썩어나는데 올해는 좀 길어갖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긴 연휴로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작년 설보다 14% 감소한 31만 대로 예상되지만 서울 광주 구간은 설 당일 전후로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 차량은 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귀경 차량은 30일 정오부터 저녁 6시 사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때 서울 광주 구간 예상 소요 시간은 약 7시간입니다. 연휴 기간 코레일은 호남선 KTX 5,700여 좌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하루 평균 여객선 24편을 늘려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태가 끊이질 않으면서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을 살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라지나 한과 등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을 맞아 성수품들이 가득 진열된 한 한과 업체. 박스 포장지에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을 들여다보니 도청과 호박씨, 아몬드 등 상당수가 외국산으로 확인됩니다. 해남의 한 떡집에서도 원산지 표기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내산 파당금 대신 외국산 완제품을 사용했는데 모두 1,170kg에 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광주 전남 업체 34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선물용 제수용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1월 6일부터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요. 사전 조사해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의심 가는 업체에 조사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은 꾸준히 적발됩니다. 지난 3년간 해마다 280여 건을 넘겼고 품목도 배추김치, 축산물, 과자 등 다양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통신 판매 영역으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원산지 단속과 배달앱등 통신 판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잇따라 10에서 50만 원 사이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받은 곳이야 좋겠지만 지급을 못 받는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왜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난감한 처지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읍 사무소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영광군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50만 원을 영광사랑 카드로 지급하기로 하자 서둘러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청 시작 2주 만에 영광 군민의 90%가량이 수령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살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우리가 4명이거든요. 4명 다 주니까 벌써 200만 원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또 이번에 집 장판 수리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9월 추석 명절에도 영광군은 50만 원을 추가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영광군이 쏘아올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고흥군 30만 원, 보성군 30만 원, 시 단위에서는 나주시가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급 중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영광군이 한 차례당 260억 원, 고흥군 182억 원, 나주시 117억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다른 시군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수펑크로 지방 교부세가 줄어 살림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지원금을 주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초창기 한 1월 한 중순까지 좀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냥에 좀 많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있었으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그걸 주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민생지원금은 지난해 4월 총선과 10월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때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는 의견과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선심성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 광천 상무선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수송 수요가 높은 복합 쇼핑몰을 지나는 노선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환 기자입니다. 광천 상무선은 상무역에서 광주역까지 7개 역을 지나는 7.78km 연장의 노선입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이 확장을 추진하는 광천동 버스터미널과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일방 부지 등 수송 수요가 많은 곳을 지납니다. 광천 상무선 배차 간격은 평균 13.3분, 상무역에서 광주역까지 소요 시간은 12.3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기지는 2호선의 차량 기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상무역과 광주역에서 1, 2호선과 환승이 편리하도록 연결할 계획입니다. 용역 분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광천 상무선 구간의 하루 수요는 3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 BC는 0.88로 철도 사업으로서 높은 편이었고 종합평가인 AHP에서도 기준인 0.5가 넘는 0.616으로 용역사는 분석했습니다. 전 구간이 지하 터널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정거장 구간들은 2층에서 4층에 개착 정거장, 즉 땅 위에서부터 파내려가는 그런 정거장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수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지나는 광천 상무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감했습니다. 광역 순환 노선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2호선 노선을 감안할 때 환승을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도시 경쟁력은 과연 더 강화될 거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는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난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대한 교통난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천 상무선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질문부터 조금 무거운 질문 드립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이 비통한 마음 모두가 떨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좀 보실까요? 네, 아직 세월호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무안공항 사고가 났을 때 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빨리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무안공항 무용론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더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는 빨리 이 광주공항을 이전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만 관문으로 만들고 우리 F1 경기장도 있고 솔라시도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대대적인 미래산업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광주공항 문제도 100만 평이 넘으니까 여기에 첨단 산업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대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빨리 결정이 나서 핵심적인 아젠다가 돼야 광주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을 시작으로요. 향후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겠다. 뜻은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반면에 공수처 조사는 좀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헌재 판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법원에 의해서 저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의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장면도 봤잖아요. 우리가 검찰 수사 결과 탄화를 5만 발을 소지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에서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를 빨리 잊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인용은 대략 저는 3월 중순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계엄 없는 나라 만들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좀 큰 숙제가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결국은 군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대통령실 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일부 가고, 저는 세종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결국은 제2집무실을 만들어야 된다. 차제에 저는 국회도 저는 결정을 내려서 빨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 이제 헌법을 고쳐서 전시 또는 뭐냐면 국가에 준하는 비상 상황, 이런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저는 전시에만 계엄권을 주든지 아니면 계엄을 없애버리든지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를 이번에 단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까 이런 혼란 속에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심각해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물론 매년 나오지만 지표를 살펴봐도 올해가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경제 침체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해야 되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한 우리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도체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은 우리가 먼저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은 추후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지금 AI 시대면 미국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이번에 반도체 법안을 보면은 자본금을 10조 원을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곱하기 10배 한 100조 원 정도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가가권 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미래로 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가능하다면 총장님 출마 여부도 한번 같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으로 비정상 국가가 됐는데 이걸 빨리 정상 국가로 만드는 거, 이 정상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기초로
세계 정상 국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봅니다. 이번 아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씨와 정반대의 인물을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 킹메이커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나왔다면 이번 광주에서의 결단이 저는 새로운 또 정치 드라마를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계가 신년 인사회를 열고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오늘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사가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과 의원들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 광주와 전남은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연휴 시작인 27일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29일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28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